일반을 선택하신 커플 썸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정말 바빠서 연락이 뜸한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싫어진 건지 그 사람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좋아지길 원하는 건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두 분이 연인으로서 썸을 타는 관계로서 처음 시작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모습을 좀 기다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관계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지, 이제 내가 실증이 난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지금 본인 상황이 우리 1번 분을 신경 써줄 만큼 그렇게 여유치 않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지려는지 좀 상황이 좋아지려는지 이런 숫자와 수치 이런 것도 좀 보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무언가 좀 손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이게 좀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보신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은 뭐 회사 일을 하시다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켜서 이것을 수습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좀 신경을 좀 꽤 예민하게 날카롭게 세우고 있으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수치,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보이는 걸 보면 금전적으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번이 너에게 신경 쓸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에게 예전 같지 않아진 그 모습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우리 관계는 뭐야? 너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는 해? 혹시 우리는 뭐 파트너 이런 거 아니야? 너는 왜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 내가 필요할 때는 왜 너는 내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곤란한 상황인데 너까지 나를 곤란하게 만드니 너에 대한 감정이 좀 식어버렸어. 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좀 힘드니까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다 달라고.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우리 일본 분을 만나신 것 같기는 하고 연락도 주고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좋을 때는 반갑게 맞아주고 만났을 때에도 좀 잘 지내고 하는데 이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 일본 분을 공격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좀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막상 내가 날카롭게 말을 내뱉고 나서 뒤에 가서는 또 후회를 해요. 괜히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 일본이한테 너무 막말을 한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막대한 건 아닌지, 후회를 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달래줄 거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본에도 좀 알아채고 좀 기다려주겠지. 좀 나를 안 건드리겠지. 아이,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대로 그냥 냅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분은 1번 분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건지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다려줄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겠지 이러시면서 하루 종일 이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 1번 분에게 예전같이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 건지, 일단은 이 사람은 본인의 상황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이미 이러한 상태가 좀 오래 유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 1번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말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좀 곤란할 때 나를 좀 재촉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콕 박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상황이 조금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우리 1번 분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관계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네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자라고 해. 이런 정도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마음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1번 분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실수록 1번 분만 더 힘들고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노력할 마음이 많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식어버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우리 1번 사이에서 그나마 좀 맞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만남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 빼고는 너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예전 같은 그런 다정한 모습을 이 사람에게 바란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많이 식었고 우리가 맞는 거 이외에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은 예전보다는 많이 식었고 이 상황이 본인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관계를 개선할 마음이 크게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선택하시면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차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 애매한 관계에 짝사랑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하길 원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은 관계가 그래도 짧은 관계라는 느낌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처럼 지인처럼 동료처럼 가볍게 만나는 사이였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그냥 이대로 이 친구처럼 지인처럼 동료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앞으로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상대방 우리 1번 분에 대한 감정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이성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목표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는 내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1번 분에 대한 마음도 어떤 이성적인 그런 두근거림이나 설렘 이런 쪽보다는 그냥 내가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보다는 이 사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정도의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앞으로 이러한 친구 같은 지인 같은 동료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혹시나 나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는지를 봤을 때에 어, 이분은요. 지금 당장 누굴 만날 마음이 크게 없어 보여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인생 계획이 우선인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에 대한 호감을 키운다. 호감이 생길 것이다. 그런 계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은 솔직히는 없어 보여요. 카드상으로의 카드의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고요. 연애할 마음도 지금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놔야 그때서야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감정도 앞으로의 감정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1번 분을 친구처럼, 지인처럼, 동료처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 헤어진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 이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카드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에게 연락할 마음이 있는지, 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너를 못 놓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의 관계가 이대로 끝내기를 원하는 건지, 앞으로 나에게 연락할 마음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 아직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와 이 관계를 정말 끝내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시작할 마음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의 감정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약간 홀가분한 그런 느낌을 느끼신다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1번 분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많이 의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1번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기대하는 만큼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에게는 조금 벅찼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지금은 헤어지고 나서 내가 조금은 홀가분해. 라는 그런 감정들이 현재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1번 분에 대한 그리움 또는 미련, 다시 만나고 싶은, 재회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를 보면 우선은 어,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너밖에는 없어. 네가 너무 그리워. 이런 느낌보다는 두 사람이 어떤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에게 뭐 잘 챙겨줬을 수도 있고, 어떤 스킨십적인 부분에서 잘 맞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떠올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 이외의 것들,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에게 원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아, 우리의 관계는 그냥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이 결론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 우리 1번 분에게 만족한다라는 말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난 이런 게 네가 좋아.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지만은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마음이 확 식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의 좋았던 것과 또 내가 좀 힘들었던 것을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 힘든 걸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우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대방 분은 두 사람의 재회를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선택하시면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차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커플 썸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장거리의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장거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는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연락하는 빈도수도 예전보다는 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 건지, 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건지, 나를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장거리 커플이면 서로 시작할 때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주말마다 내려던 사람이 이제는 좀 바쁘다는 이유로, 좀 아프다는 핑계로,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다는 뭐 그런 핑계로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바빠도 주말마다 와서 뭐 1박 2일, 2박 3일 지내다가 갔는데 요새는 그때처럼 자주 오지도 않고 연락을 해도 바로바로 답장하던 사람이 조금 늦게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읽고 씹는다든지 그리고 한참 지나서 연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만 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람 몸이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진 건지 이제는 내가 싫어진 건지 나에 대한 노력을 할 마음이 없는 건지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무언가를 우리 이번 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얘기를 했다. 근데 네가 생각해 본다라고는 했지만 나에게 어떤 답을 주지는 않았다.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아,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나처럼 크지 않구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분은 우리 이모분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살아볼까라는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디 근처에 가서 살자.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뭐 같이 살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또는 내가 이직을 해도 되니까 내가 너네 집 근처에서 살던지 내가 너네 집으로 들어갈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분은 우리 이번 분에게 같이 살자라든지 뭐 이사를 가자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분은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하시고 아직 좀 어렵다라는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은 답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너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고 너랑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데 너는 나만큼 그렇게 아쉽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한편으로는 좀 후회가 되고 내가 나만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더 노력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 이번분에게 찾아오는 그 약속이라든지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관계가 정말 오래갈 관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의 관계라면 이렇게 장거리이고 또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사이인데 내가 너랑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봤자 너는 그 자리에 머무는데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뭐 하겠어. 이런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망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우리 2번 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 변화가 있을지 지금 살짝 삐졌거나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좀 다독거려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번 분에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실지를 봤을 때, 이분은 좀 기운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만 나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해주지 않으니까 일단 네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해줄게. 일단 같이 살자라는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그냥 만나는 횟수도 지금처럼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어 보여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난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들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에 대한 마음이 정말 컸고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우리 이번 분이 좀 거절하는 말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어렵다라는 말을 하던지 좀 그런 거는 좀 일찍인 것 같고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시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나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을 이미 이제 마음속에 이제 못질을 하듯이 그렇게 탁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마음이 식으면 식었지 다시 타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건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 분은 좀 천천히 하고 싶어 한다면 이 사람은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이번 분도 분명히 이 상대방 분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상대방 분도 우리 이번 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속도감이 다른 거예요. 이 상대방은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고 우리 이번 분은 천천히 걷는 속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좀 어긋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이번 분과의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이번 분이 이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차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애매한 관계, 짝사랑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2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은 어떤 건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왠지 썸인 듯 아닌 듯 친구인 듯 지인인 듯 이런 관계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어요. 이제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얼굴만 아는 사이예요. 라는 느낌보다는 좀 얼굴을 오랫동안 알고 좀 썸인 듯 아닌 듯 그런 관계도 좀 지내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스킨십적인 부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스킨십 하듯이 그런 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너무 쉽게 봐서 그런 건지 내가 혹시나 이 사람에게 쉽게 보인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나에게 진지하게 다가와서 사귀자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다가 어떤 상황에서 약간 좀 접촉사고처럼
그런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관계가 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접촉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를 너무 쉽게 봐서 그렇게 한 건지, 앞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에는 우리 2번이가 굉장히 편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이고, 왠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고 말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가끔씩은 내가 너와 사귀는 그런 상상도 해봤고, 같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면 뭐 실수인 듯 실수 아닌 듯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멍해진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 관계를 더 이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화만 했을 때에는 호감도 생기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너랑 사귀면 어떻게 될지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상상을 했는데 막상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이 맞나? 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대요. 2번이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왠지 갑자기 거리감을 확 느꼈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왠지 두 사람 관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좀 내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게 호감이 있으셨겠죠? 호감이 없는데 이런 뭐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고, 왠지 썸인 듯 썸이 아닌 듯 그런 관계를 좀 유지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번 분이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차가워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상대방이 옛날만큼 나에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고, 말도 좀 안 거는 것 같고, 좀 멀리 하는 것 같고,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최근에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뭐지? 나 정말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막상 내가 너랑 좀 더 진도를 나갔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좀 불편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우리 이번 분을 쉽게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고 왠지 좀 더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우리 이번 분에 대한 감정 변화를 봤을 때에 일단은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지. 내가 이번 일을 좋아했던 건, 호감을 가졌던 건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번 일을 왜 좋아했는지, 이번이가 얼만큼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떠올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이러해서 이러했다. 사실은 나 겁이 났고, 나도 모르게 너한테 조금 선을 두게 되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 난 너의 좋은 모습을 보고 너에게 호감을 느꼈고, 너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 상상도 많이 했는데, 막상 스킨십을 하고 보니까 두려운 감정이 생겼고,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랐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을 두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 우리 서로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번 분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스킨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뭔가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번이가 평상시에 보여주는 모습과 내가 당황한 그 상황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분 항상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인데,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이번이의 모습 때문에 당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을 두게 되고 생각할 시간을 두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진지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다 보니까 확 이제 환상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존댓말 쓰고 하던 사람이 욕하고 화내고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킨십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뭐 시도를 했는데 얘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좀 쉽게 생각했나?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수 있어요. 나 말고 아무나 이렇게 손잡고 하면 다 손잡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대방 분이 본 이번 분은 굉장히 조신하고 얌전하고 좀 부끄럼도 많이 타고 이런 내성적이고 그리고 연애도 많이 안 해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스킨십을 했는데 너무 잘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 뭐지? 왜 이렇게 잘하지? 얘 이성 많이 만났나? 애인이 많았나? 나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아무나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또는 스킨십이 아니라면 난 제가 진짜 조신한 애인줄인데 저렇게 쌍욕을 잘할 줄을 몰랐어. 너무 충격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대방 분은 정말 우리 이번 분을 조신하고 되게 얌전하고 부끄럼도 많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건 너무 깨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좀 거리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너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이번 분에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말을 건넬 것이다라는 변화까지 읽어봤어요. 이번 선택하신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복제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헤어진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은 헤어지고 나서 솔직히 후련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헤어질 때 좀 애매하게 헤어지신 것 같거든요. 감정 정리가 싹 되고 헤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애매하게 헤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가 살짝 걸쳐져 있는 느낌? 두 사람이 헤어지기는 했지만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은 이 사람한테 우리가 헤어졌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잖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 이런 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헤어졌는데 무언가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네요. 어떤 걸 해결해 줘야 하는 건지. 자, 상대방 분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헤어졌다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헤어짐을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애매하게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들수록 우리가 헤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냥 알아서 뭐 해결이 되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이 되겠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나서서 해결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헤어졌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음. 자, 아직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현실 자각을 합니다. 아, 우리 헤어졌구나. 그리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좀 시간이 지나야 움직일 거래요. 지금 당장은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서둘러서 행동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카드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어쨌든 상대방의 감정을 봤을 때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실 부정이라는 느낌이 들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아, 우리가 헤어졌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그리고 행동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는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빠르면 3개월이고요. 늦어지면 정말 6개월 이상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두 사람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연이 확 끝났다. 두 사람이 정말 무슨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헤어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마음속에서는 아직 우리가 헤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 자각이 없어요. 현실 부정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헤어졌는데 진짜 뜬금없이 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야 이제 진짜 우리가 헤어졌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고요.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대방 분은 지금으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받아들일 것이고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복수라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커플 썸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3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같은 직장 안에서 사내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면 비슷한 직업이실 수도 있고, 어떤 공적으로 무언가 다른 게 좀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편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엮인 것을 좀 끊어낼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 공적인 관계로 또는 어떤 공적인 것을 묶어놓은 것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같은 정말 직장 안에서 사내 연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플 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을 모아서 데이트 비용을 같이 이렇게 반반씩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이. 그래서 혹시 너도 불편하면 그냥 따로따로 할까? 그리고 우리가 같은 직장이라면 비밀 연애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개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 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3번 분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이분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3번 분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좀 깨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 분은 그냥 유지하기를 바래요. 불편한 게 차라리 나아.
이걸 깨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내 연애예요. 비밀 연애 중이면 예를 들어 3번분은 좀 공개하고 싶다면 상대방 분은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트 통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활비를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어느 날은 내가 더 많이 낸 것 같고 상대방은 좀 덜 낸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돈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싫을 수도 있거든요. 어 저 사람이 좀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좀 데이트 비용 낼 수 있어. 근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열 번이 되면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 데이트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다 내 돈인 거야. 우리 3번분 돈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걸 깨버리고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데이트하면 되지. 굳이 내 돈 들어가면서 데이트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정말 데이트 비용이 없어. 그러면 막상 해줄 게 없으니까 만나는 것도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할 게 없으니까 뭐 대화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데이트 비용을 대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3번분과 데이트를 할 때 막막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분이 원하는 게 깨는 거라면 이 상대방 분은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사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바뀔 마음은 있는 건지 일단은 이 사람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우리 3번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한테 약간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네 3번이 원하는 거 내가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곤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관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좀 더 크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3번 본 이 사람 마음은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네 말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이 관계를 좀 유지하자. 이 상황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복제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애매한 관계, 짝사랑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에 뭔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결은 안 되고 시간만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은 나는 시간만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 단판을 짓고 싶어. 네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호감이 있다면 호감 표시를 하고 그런 게 없다면 나 이제 미련 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뭔가 엮여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네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엮어줬어요.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싶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면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자, 상대방 감정을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호감인 듯 아닌 듯 썸인 듯 아닌 듯 이런 관계시라면 요 정도의 관계를 일단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 3번 분에게 확실하게 확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좀 티를 내지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나는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좀 더 진도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멈추든지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지금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어.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음, 이런 관계를 아직은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감정이 변화하게 될지를 보면, 아직은 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에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내가 부탁할게. 너한테 진짜 부탁할게. 이런 감정이 더 크고요. 내가 너를 확 잡지는 못해. 조금이라도 이 관계를 좀 유지를 해주고 내가 너한테 적극적으로 하기는 내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한테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는 해줄 테니까 지금은 좀 이 관계를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제가 볼 때는 이 카드의 느낌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은 호감이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관계 발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애매한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관계가 발전이 되면 이 상대방이 무언가를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애매한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을 좀 더 생각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이고 자기의 이득을 좀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낼지 아니면 그냥 이 애매한 관계라도 이어갈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노력할 마음이 없다. 그냥 이 애매한 관계를 그냥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선택하시면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헤어진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3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 분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우리가 헤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나와의 이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좋아했던 건지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너 정말 나 좋아한 거 맞아? 나 이용하려고 만난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만난 거 아니야? 네 심심해서 내가 심심풀이었어? 나는 정말 힘들어서 헤어져서 힘든데 너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 진짜 나 좋아한 거 맞아? 네 마음이 뭐야? 이런 감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헤어졌는데 나는 힘들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대방 분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좋아했나 보다. 내가 등신같이 저런 새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나만 좋아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배신감도 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네가 날 좋아한 게 맞아? 어, 이런 감정들이 보이거든요. 자, 상대방 분의 감정 볼게요. 이 사람은요, 있어요. 타격이 있어요. 헤어진 것에 대한 이 공허함과 우리 3번 분에 대한 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분을 떠올려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일부러라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나 너랑 헤어진 거 타격감 있어. 나 너 생각해. 근데 티내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 3번 분과 연애하시면서 분명히 감정이 있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도 많이 힘들어 해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우리 3번 분의 빈자리가 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티내고 싶지 않대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 이 감정들을 봤을 때에 그래 우리 헤어졌어? 나 잘 사는 거 티낼 거야. 약간 복수 심리 같은 그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너 없어도 나 잘 사는 거 봐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타격감이 없다라는 느낌보다 내가 너 없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좀 티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은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라든지 좀 열받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헤어질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헤어졌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또 감정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원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상대방 분을. 그러다 보니까는 꼴 보기 싫은데 너무 좋은 모습 막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꼴보기도 싫고 진짜 이 배신감도 들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그 감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도 헤어진 것에 대한 타격감이 있고요. 빈자리도 보이고요. 근데 이 사람도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 나 없이 너 잘 사는가 보자. 이런 마음과 난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카톡 프로필에 막 친구들하고 막 같이 막 있는 그런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올리는 것 같아요. SNS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도 막 티내듯이 막 오늘 즐거운 시간 친구들하고 뭐 좋은 시간 뭐 행복한 시간 막 이런 식으로 좀 티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은요 안 그래요. 가서 억지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행복한 티를 내는 거고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거든요.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내가 힘든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뭐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너 헤어질 줄 알았어. 막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우리 두 사람 관계에서 항상 이기고 싶어 한 사람이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찼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 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앞세우니까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좀 주위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 속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 내색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3번 분, 이 사람이 겉으로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막 꼴 보기도 싫고, 나 이용한 것 같고, 이런 생각 들겠지만은 이 사람도 분명히 속으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고요. 가끔 나가는 것도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근데 억지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것들 막 티를 내고 막 아닌 척 헤어졌는데 힘들지 않은 척 아유 차라리 잘 헤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속으로는 정말 오만 수십 가지 막 그런 감정들을 어 보이고 있거든요. 막 힘들고 혼자 있고 싶고 말도 한마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느낌이 더 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락 한번 해볼까? 3번이한테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내가 이만큼 티냈는데 지금쯤이면 좀 약올라 하고 있을 건데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감정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심을 좀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본심을 얘기하는 걸 참 창피해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좀 지는 것 같은 느낌의 말을 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것 같고 창피하니까 세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을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좀 많이 티를 안 내신 분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 분이 오해를 많이 해서 이분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긋난 말들, 날카로운 말들로 상처를 좀 주는 분인 것 같아요. 본심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내가 지기 싫으니까, 내가 갑과 을이라면 내가 갑이 되고 싶으니까, 기싸움을 하면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이런 감정으로 좀 날카롭게 우리 3번 분을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속마음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겉으로는 지기 싫어서 잘 지내는 척 하고 있을 뿐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우리 3번 분에게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떠보듯이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제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커플 썸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4번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는지, 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시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분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네가 나랑 정말 진지하게 만날 것이라면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우리가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 가벼운 관계라면 나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오래 사귄 커플이에요. 정말 7년, 8년, 막 10년까지 사귄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 정도 만났으면 결혼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결혼말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고, 나에게 확답을 안 주는 것 같고, 확신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한 말은 없고, 그러다 보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럴 수 있잖아.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자리 잡고 아이도 낳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냥 나를 기다리게만 하고 확신을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네가 나와 결혼할 마음이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확신을 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나 나이만 먹고 있어. 이런 감정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만나는 건 아닌 건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나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좀 더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썸을 타기는 했는데, 왠지 내가 느끼기에는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고, 좀 진지한 그런 대화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겉도는 그런 대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에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만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걱정도 좀 드실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분은 이 상대방 분이 정말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건지, 나와의 미래는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만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걱정,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 우리 4번 분에 대한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이 사람은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 다만 본인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연애를 한 분이에요. 정말 7년, 8년, 10년까지 연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잡았을 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결혼하면 서로 힘들잖아. 결혼하고 나면, 너 많이 고생할 거야. 나 너 고생시키고 싶진 않아. 연애하는 거랑 결혼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연애할 때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책임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오로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인 기반이 다 잡혀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본분에게 확실하게 결혼하자라는 말과 또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직은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사귄 지 안 된 뭐 연인 커플 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네가 정말 나랑 진지하게 갈 마음이 있는 건지. 그렇잖아. 우리 사본분이 이 사람에게 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상대방분도 사본분이 자신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만남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너무 장난스러운 말이라든지 농담만 한다든지 이런 대화를 분위기가 좀 깨지기 싫어서 좀 가벼운 대화를 많이 했다면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하고 싶고 나는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지 가볍게 만나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들을 좀 티를 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야 이 상대방분도 오해하지 않고 너도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사모분을 진지하게 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애하신 커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사모분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 안 해? 왜 나한테 확신을 안 줘?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나? 이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내가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내가 언제 자리 잡을지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감정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앞으로 우리 사본분에게 확신을 주실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이 사람은 그냥 마냥 그냥 이 관계를 유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언제쯤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우리 사본분에게도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거는 알아요. 근데 내가 확답을 못 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번이한테까지 확신을 못 준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본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번분한테도 확신을 못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번분 오래 연애하신 분은 그래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 볼래요 하시는 분은 뭐 기다리시고 연애를 하시겠지만 이분은 정말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언제쯤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몇 년 정도 고생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겠구나. 이런 딱 마음이 없거든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사법분이 보기에는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나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결혼하자고 확신을 주겠어. 이런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모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이분과의 관계를 이어갈지 정리할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신 커플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좀 오랫동안 지켜볼게라는 마음이 커요. 음,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연애를 하고 썸을 타고는 있지만 우리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될지는 확신이 없어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신 것 같거든요. 네, 논리적인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분 오래 만난 커플이던 이제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던 이 사람은 우리 4번분에게 좀 확신의 말을 잘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만남을 이어갈지 정리하실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선택하신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차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애매한 관계, 짝사랑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를 봤을 때에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저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아예 모르는 관계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썸인 듯 아닌 듯한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정말 호감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친절하게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지 내가 이 사람을 좋은 감정으로 보고 있는데 상대방도 나에게 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정말 나에게는 특별하다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티를 낼 것인지 호감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이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다정한 사람이라서 내가 특별하지 않은데 내가 특별하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 상대방분 우리 4번 분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좀 잘 챙겨주는 그런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분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선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다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의 오지랖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렵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챙겨주기도 하고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신경도 써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4번 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특별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4번 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을 꼭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4번이는 나하고 조금 더 말이 잘 통하고 왠지 같이 있으면 좀 더 편한 것 같아 정도의 그런 감정을 느끼시고는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앞으로 우리 4번 분에게 좀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우선은 이 사람은요, 4번 분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마 이 사람이 주위에서 좀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4번 분과 어떤 뭐 일적이거나 어떤 뭐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나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은 우리 4번 분과의 관계가 또는 4번 분과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곳에 또 시선을 두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 4번 분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지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른 데 눈을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감정을 더 느낀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무언가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좀 오지랖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에게 조금 특별하게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사람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더 발전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전 같지 않은 모습, 예전보다는 나를 좀 더 신경 안 쓰는 듯한 그런 관계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우리 4번 분에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더 많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이 4번 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친절하다라고 합니다. 4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헤어진 관계이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분이 알고 싶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시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 분,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지내고는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건지, 내가 챙겨줘야 하는데 챙겨주지 않아서 좀 곤란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없는 이 사람의 형편이 좀 힘들 텐데, 어, 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헤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4번 분이 이 사람을 좀 많이 챙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귀실 때. 그리고 이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좀 많이 의지도 약한 사람일 수 있고, 뭐 자주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죽을 거야. 이런 말 하신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기는 했는데,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도 너 괜찮아? 너 잘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졌겠죠. 근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대방의 감정을 볼까요? 이 사람이요, 우리 4번분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어, 우리 4번분 앞에서는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뭐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 4번분에게 뭐 어떤 협박 같은 그런 말도 했을 수 있어요. 너랑 헤어지면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말 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좀 우리 4번분을 괴롭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4번분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4번분의 상황이 그러신 것 같아요. 괜히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줘야 하나? 연락 오면 받아줘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이별을 하셨겠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헤어졌겠죠. 근데 만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과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잘 살아요. 어, 지금은 막 우리 사본분한테 뭐 매달리듯이 너 없으면 안 돼. 뭐 내가 잘못했어. 뭐 후회해, 반성해. 이런 말 하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변해요. 그리고 4번분 때문에 이 사람 잘못될 일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연애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분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과 이별을 하신 것 같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야 이 사람이 나 너 없으면 안 돼. 죽을 것 같다. 다시 만나줘.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서 사과하고 오잖아요. 그 이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이 모성애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본부만 또다시 그 고통스러운 그 연애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연민이거든요. 안타까움이거든요. 불쌍해서 만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원래 본성대로 다시 드러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본분, 이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본분 때문에 잘못될 리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만나서 연애하고 또 똑같은 그런 행동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헤어졌을 때, 아, 나 잘 헤어졌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잊고 사는 게 답이에요. 분명히 두 사람이 사랑하고 애틋하고 잘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보다 우리 사모분이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연락이 와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만나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에야 잘해준다. 뭐 처음에는 잘못했다. 뭐 반성하는 모습, 잘해주는 모습 보여주겠죠.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럼 또 우리 사부부는 또 똑같이 고통스러운 이 만남을 이어가야 하고 또 헤어짐을 고민할 것이고 헤어지면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함 속에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 음. 지금 잘 헤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나 없어도 이 사람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찾아서 해코지 할 것 같았으면 벌써 찾아왔겠지. 맨날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었겠죠. 음, 행동력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래야 우리 사본분이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 위해주는 사람,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사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나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재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